안녕하세요. 깝스매스의 깝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시험이 2주 남았잖아요. 지금 시험 2주 전 남은 기간 동안 내신 성적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쓰던 방법인데 특히 대학교 때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봤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들 지금 현재 굉장히 바쁘실 거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뺏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빠르고 속도감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일단 계획표를 좀 짜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계획표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주간 테이블을 이 2주 분량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뭐 새로 플래너를 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노트 같은 거 하나 꺼내셔서 이렇게 타임테이블 월화수목금토일 분량으로 쓸 수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주간 테이블 여러분들 계획표를 좀 짜게 될 거고요. 제가 일단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간 테이블의 한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지금 날짜별로 적어놨는데 요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계획표를 이렇게 짜시면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고 이거 하루 밀리면 하나 과목 베리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니까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냐? 일단 첫 번째 기준은요. 과목이랑 횟수를 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국어를 이번 시험 범위를 시험 대비 동안 3회, 수학은 2회, 영어를 4회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목표 횟수랑 어떤 범위들을 좀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 남은 날짜 기준으로 좀 쪼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한 바퀴 다 돌리는데 전범위 한 바퀴 다 돌리는데 3일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국어를 총 3번을 돌릴 거니까 9일을 배정하시면 되고 수학은 좀 범위가 좀 넓으니까 1회 돌리는데 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얘는 2회 돌리기로 했으니까 한 10일. 영어는 4회. 그러면은 얘는 한번 돌리는데 한 이틀이면 충분하지. 그러면 이제 뭐 8일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좀 짜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로 그 분량들을 좀 쪼개시고요. 세 번째는 그 하루 분량들을 아까 준비해놨던 계획표에다가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과목만 일단 넣어놨는데 뭐 월요일 날 국어 1회, 국어 1회, 1회 이거 이제 첫 번째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거고 세 번으로 쪼갰으니까 이렇게 이제 3-1, 3-2, 3-3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거 뭐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뭐 단원별로 쓰셔도 되고 뭐 문제수로 쓰셔도 되고 그거는 어떤 분량을 기준으로 잡아서 채워 주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하루 분량이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채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실행하기입니다. 어떻게 실행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그냥 하루 분량 짠 거 그날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루 분량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깐 돌아갈까? 하루 분량을 끝내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목표는 어찌됐든 그날 분량만 어떻게든 마무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계획표를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면 그거 끝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분량은 그날 끝내주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이제 초보자 분들은 요 자기 욕심에 또 못 이겨서 이 분량을 굉장히 과도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목표치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과목의 그 반복 일수가 이틀 이상 벌어지지 않게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전 과목을 다 돌리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든 경우는 최대 월요일 날 했으면 그 다음 일정은 수요일 날 한번 나오게끔 이게 이제 일수가 벌어지게 되면 이 기억이 이제 또 막 사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간격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제일 좋은 건 하루에 한 번씩이 제일 좋습니다. 매일매일 그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최대 이틀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짜라. 그리고 빠른 복습. 그 다음날 공부를 할 때 그 전날 했던 거를 가볍게 빨리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틀렸던 문제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지 좀 잘 이해 안 됐던 부분만 한번 더 뭐 공책에 써본다든지 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1단계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좀 한다면 거기에 또 2단계는 이런 것들도 덧붙여지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정보 모으기입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막 그냥 준비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올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좀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거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게 당연히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모두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선생님이 야,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라고 답변을 해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약간 아는 문제라도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야. 이거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은 한번 선생님께 그냥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해 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험 전이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교과서나 해. 교과서에서 많이 냈어.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진짜 시험 직전에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한 두세 문제 건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끔 수업 전에 선생님이 칠판에 수업을 하는데 뭐랄까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뭔가를 막 문제를 풀어줘. 뭐 약간 이런 촉.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보들을 모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바로 체력 관리입니다. 자, 체력 관리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사이클을 잡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2시간 자네, 3시간 자네 이런 걸로 이제 시험 대비 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각자한테 맞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밤을 잘 새우는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밤을 못 새는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일찍 잡니다. 일찍 잔다는 건 그냥 평소에 자던 시간으로 자고요. 대신 이제 밤에 뻘짓 안 하고 뭐 핸드폰 안 하고 일찍 좀 이렇게 일부러 좀 잠에 들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수면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할 때 피곤하면 공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견뎌지는 친구들은 뭐 밤을 새서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고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수업 시간에 아니면 학교 일과 중에 그냥 자고 있으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한 2, 3일만 지나면 이 공부하는 것도 조금 이게 손에 익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살짝 규칙적으로 최대한 움직여 주시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SNS, 유튜브, 게임, 드라마 이런 거는 시험 기간에 끊어야 돼요. 그냥 뭐 끊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끊어야 돼.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업할 때는 좀 하지만 그거 하면서 뭐 또 뭐 옆에 게임 방송 보고 뭐 이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뭐 드라마, 게임은 워낙 여운이 길어서 그건 그냥 1시간짜리 하나 본다고 1시간만 쉬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순간 휴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또 많은 어떤 뇌의 어떤 많은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피로도를 급증시키는 게 바로 게임과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낮잠인데 이 낮잠은 사실 사람마다 좀 활용도가 차이가 있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 짧은 낮잠이 굉장히 오후 일과를 효율적으로 좀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한번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남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요 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 지금까지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건 아무리 고민해봤자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주지 않아요. 지금 남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정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끌어내신다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입니다. 시험 잘 보세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